처음이니까 그래도 가볍게 개념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죠. 우리가 복소수라는 게 있어요. 복소수.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 넘어와서 배우는 새로운 수 체계인데 복소수는 뭐냐? 복소수의 뭐 뜻을 배운다기보다는 복소수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복소수에 우리가 기존에 중학교 때 알고 있던 실수가 있고 그 실수가 아닌 새롭게 배우는 허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허수. 그래서 고등교과에서 다루는 수 체계의 끝이죠. 그래서 복소수, 실수하고 실수가 아닌 허수라는 애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한다. 그럼 우리 이제 궁금해지는 게 실수는 원래 이제 배경 지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는 다 아시겠죠? 실수 안에는 뭐 이제 유리수가 있죠. 뭐 무리수가 있죠. 유리수 안에는 뭐 정수가 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뭐 정수 안에는 다시 자연수가 있고 뭐 0, 음의 정수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거 다 아실 거고. 허수는 뭐냐? 허수는 뭐 이제 가짜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뭐 진짜수 가짜수가 있는 건 아니고 허수라고 해서 수학적인 정의는 우리가 그 i라는 허수 단위라는 애를 도입을 하죠. 허수 단위라는 애를 도입을 해서 요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얘를 허수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실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허수라는 수는 뭐냐? 허수라는 수는 허수단위라는 i가 붙어 있는 애고 요 허수단위 i라는 애는 뭐냐? 수학적인 정의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갖다가 허수단위 i라고 약속, 정의를 하죠. 다 아시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i가 있으면 허수, 없으면 실수, 싸잡아서 복소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복소수라는 애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 애인데 어떻게 생겨먹었냐? 복소수의 꼴이죠. 복소수에 생긴 꼴은 우리가 실수 플러스 실수 곱하기 i의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복소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주로 여러분 책에 a 플러스 bi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문자로 너무 공부를 하시는 부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여러분이 약간 낚시성이나 그런데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소수의 꼴은 a 플러스 bi 꼴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실수 더하기 실수에다가 허수 단위가 곱해진 꼴을 복소수의 꼴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실수 다시 말하면 i 허수 단위가 붙어 있지 않은 실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갑자기 확인해봐야죠. 네? 실수 자리? 네. 실수 자리 전문 용어로 그냥 실수 부분. 자, 실수 부분. 이 수학적 용어야.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허수 단위 i가 곱해져 있는 실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허수 부분. 여러분은 이런 거 안 틀리겠죠, 뭐. 예준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중에서 실수는 누구예요? 네?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중에서 실수는 누구예요? 선생님이 물으면 너무 어렵게 너무 무겁게 가지 마세요. 다 이렇게 알만한 걸 주로 물어봅니다. 뭐요? 둘 다. 허수 부분도 실수, 실수 부분도 실수. 응? 허수 부분을 갖다가 허수라고 하지 마라 이 소리지. 오케이? 복소수 꼴까지 봤습니다. 자, 허수를 갖다가 다시 분류를 해서 허수 안에는 우리가 실수 부분이 없는 허수, 실수 부분이 있는 허수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실수 부분이 없는 이런 허수를 갖다가 우리는 순허수라고 하죠. 아닌 애를 갖다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고요. 줄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죠. 뭐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은 뭐 누락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소수가 실수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복소수가 실수가 돼야 돼요. 허수 단위가 i가 없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허수 부분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만약에 복소수가 순허수가 됐다.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는 조건이 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어쨌든 순허수도 허수니까 i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거고 동시에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인 조건들은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실 거고. 됐죠? 자, 복소수의 표기법 중에는 우리가 복소수가 이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는 애들을 갖다가 서로 짝이라고 해가지고 켤레 복소수라는 애를 부릅니다.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 그래서 일반적인 복소수를 우리가 이제 주로 Z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여기 Z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시면 뭐 Z바 해서 켤레 복소수라고 하죠. 켤레 복소수를 만드는 방법은 원래 복소수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그게 켤레죠. 그죠? 이 정도 개념 가볍게 확인하시고 그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실수하고 순허수하고의 대표적인 성질 두 가지씩만 각각 알아두시면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두 가지는 실수는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0 이상이라는 성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수는 켤레를 씌우면은 똑같죠? 똑같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수의 성질 두 가지. 자, 마찬가지로 그럼 순허수의 성질 두 가지. 같은 측면에서 제곱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은 0보다 작다. i제곱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순허수는 켤레를 씌우시게 되면은 자기 자신하고 더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두 가지 성질 정도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특히나 뒤에 가서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해 드릴 때 좀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주로 쓰이는 게 이런 성질을 아셔야 쓸 거예요. 이 성질들은 생각보다 대부분 더 잘 알죠. 제곱에 대한 성질은 잘 아시는 편이고 켤레에 대한 성질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문제 해결하실 때 누가 실수다 복소수가 그럼 여러분은 그 실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이런 상황 그럼 그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씌워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성질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혹시나 자기가 이 중에서 누락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개념 공부해가지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1, 2, 3, 4, 5번 중에서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나오는데 다음 복소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했을 때 Z는 A 플러스 BI 이면 Z반은 A 마이너스 BI이다. 맞아요? 틀려요? 좀 틀린 것 같으니까 그지? 느낌적인 느낌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무튼 왜 틀려요? 이게 과연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 시험 보실 때 기출문제나 이런 거 푸실 때 이런 게 보기상에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예준이 왜 틀린 거예요? 이거 왜 틀린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틀린 거예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틀려? 자연수 실수 AB 답은 다 칠판에 있는데 자 아닐 수도 있어. A가 AB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지 맞죠. AB가 실수란 조건이 실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고1 때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은 실력이 조건을 갖다가 꼼꼼히 정확하게 따질 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응? 비슷한 논리가 여기서 이런 거 알려드렸는데 이건 약간 이제 공수 2랑도 연관이 되겠지만 명제 파트인데 Z랑 Z바가 같다 이면 Z는 실수이다. 이거 뭐 참이냐? 이거 명제이긴 한데 공수 1에서도 시험에 나와요. 명제라고 안 할 뿐이고 그냥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렇게 고르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Z 더하기 Z바가 0이면 Z는 순허수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거예요? 그렇죠. 훌륭하네.
이런 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잡으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알고 가셔야 나중에도 안 낚이죠. 0도 있죠. 그렇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Z에 대한 측면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Z에 대한 측면 그냥 미리 사전에 좀 하나 정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은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잡을게요. A, B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Z 제곱은 뭐가 되냐? 연산이거든? 서주 불러볼까요? 뭐야? 한 번에 좀 불러볼까요? A 제곱 플러스 아니요, 저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한 번에. 2A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네, 뭐 맞게 부른 것 같기도 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간혹 이제 문제에 가면은 제일 무난하게 쉬운 게 대표 유형 많이 있는 게 복소수가 실수가 될 때 뭐냐 이런 거 있고요. 복소수가 순허수가 될 때 뭐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복소수 어떤 z가 있는데 그거에 제곱이 실수가 될 때 그 제곱이 뭐 순허수가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곱을 한 이후에 동일한 상황을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z에 대한 이야기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했다면 만약에 요 z의 제곱이 실수다, 얘가 실수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대로 어쨌든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는 2AB가 0이라는 거니까 AB가 0이라는 거고 Z로 빠꾸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변론의 조건은 Z 조건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Z에서의 조건은 뭘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곱이 0이다. 뭐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외울 건 아니고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Z에 대한 실수, 순허수 물어보는 건 완전 대표형이고 제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 됐어요. 됐고 나머지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할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우리가 복소수의 다른 말로 이제 이런 거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 말은 몰라도 돼요. 들어봤나요? 복소수의 상등? 들어봤나요? 상등 뭐 한문으로 서로 같다 이거거든. 예. 수학에서 상등이 몇 개 있죠? 복소수의 상등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공수 2 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이제 집합의 상등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 함수의 상등이 있고 뭐 상등 서로 같다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상등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다. 내가 줄여서 말이 길잖아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말이 길잖아. 그냥 복소수의 상등 바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증명 자체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공수 2나 그쪽에서 증명을 하죠. 뭘로 하게요? 증명을 공수 2가만 하는데 공수 1에서는 약간 오픈 마인드로 그냥 되지? 네 하고 넘어가는 거고 공수 2 가면은 요거 하나 증명하죠. 요거 하나 뭐 A, B 실수란 조건 하에 B가 0이냐 이제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는데 뭐라 그래? 귀류법이라고 하죠. 귀류법. 대표적으로 귀류법으로 증명되는 내용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요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건데 뭐 실수, 허수, 대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1 플러스 i하고 2 플러스 i하고 2 플러스 i가 더 크다. 대소관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존의 대소 비교 니네가 알고 있는 대소 비교 이게 기존에 알고 있다는 게 뭐야? 중학교 때까지 했던 대소 비교인데 그 대소 비교라는 건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수직선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고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수직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앞에 한 글자가 생략이 된 거죠. 뭐예요? 실수직선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채워놓은 직선이 수직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수는 여기에 채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소 비교가 불가하다. 이 정도. 그래서 대소 비교 안 됩니다. 근데 연변에 아이 빼면 되는
이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야 이거 지우면은 맞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뭘 잘못한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부등호가 바뀔 수 있다. 부등호. 그건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되게 그럴싸하거든. i 지우면은 1이 2보다 큰데 나는 확인했는데 니네는 못하네 그러고 있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양변에서 i씩 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시면 이런 걸 언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처음 배우실 때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을 처음 배우실 때 등식의 기본 성질,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 그래서 양변에 동일한 애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 이런 거 있죠. 물론 부등식은 바뀌겠지만 음수는 거기서 배웠던 걔네들이 다 어디서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게 다 실수에서만 가능한 거. 여기서 이거 빼는 거 자체가 모수. 알겠죠? 빼는 거 자체가. 부등식의 성질을 쓰시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정도? 쌤 그러면은 네. 뭐지 그냥 저기서 네. 딱 문제에서 그냥 i를 이항시켜서 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막 1 플러스 i 마이너스 i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1 플러스 i가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보다 아니 아니야? 1 플러스 i에서 i를 또 빼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얘가 뭐 이제 0보다 크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맞냐 틀리냐? 저건 맞는 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본인 생각은 뭔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본인 생각 우선 본인 생각. 생각이요? 네가 이제 갖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여기서 지식이 없었다면 알려드릴 수 있는 지식은 딱 이게 끝이야. 뭐냐면은 허수는 대소비교 불가 이게 끝이야. 자 그럼 이제 그걸 배웠어.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왜 맞아? 왜 맞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왔나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허수는 대소비교 불가. 근데 우리가 허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i가 있냐 없냐 그 수가 i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할 거예요? 지워지는데 계산을 하면 마치 이 얘기인 건데 루트 4가 있으면 얘는 무리수인가요? 그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해서 지워지잖아요. 얘는 허수가 아니죠. 이 수는 허수가 아니죠 분명히. 그러니까 얘는 대수비교가 가능한 거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이 주제가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가볍게 가시면 되겠고 결론은 비교가 안 된다. 허수는 보시면 되고 편례복수 만드는 방법 아까 잘 얘기했고 됐고 크게 뭐 이런 거 가끔 이제 애들이 틀리는 거 예를 들어 i 더하기 1의 편례 뭐예요? 마이너스 i 더하기 1이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실수하진 않게. 이런 거 예제 1번 그래도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0은 복소수다. 맞죠? 자, 6i는 0보다 크다. 이런 건 안 헷갈리는 거잖아, 서주야. 그죠? 6i는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왜요? 네? 왜요? 죄송한데 그 허수니까요. 저또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만약에 i가 네. 받았어요. i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건 맞아요? i가 i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거.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수학적인 약속을 뭔가를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이 자꾸 얹어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고개념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수학적인 개념은 딱 하나 사실은 허수는 대수비교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허수는 부등호를 쓸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식을 봤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시려면은 내가 배운 대로 가려면 여기에 허수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되거든요. 이 부등 시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증오는 쓸 수 있어요. 있죠. 그렇죠. 등식은 되죠. 그러니까 대소 비교는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가면은 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짜잘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2차 방정식 있어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의 그 루트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이라는 거를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냐? 그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언제일 때 쓰는 거냐? 언제일 때 쓰는 거예요? 근의 공식. 주로 이제 교과서는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교과서에는 고등교과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들어가는 시점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건 이제 고등교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허수개수 안 나온다는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근의 공식은 개수가 허수든 뭐든 간에 다 됩니다. 최강 쓰면 돼요. 다 돼요. 근데 그럼 판별식은 다 써도 되냐? 안 돼요. 판별식은. 그래서 개수에 허수가 있으면은 판별식은 쓰면 안 돼. 왜 안 되냐? 그게 지금 여기 개념 때문이거든. 근데 그럼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을 못 쓰는 이유가 허수가 대소비교 안 되니까 못 쓰는 거라면 그럼 개수가 허수일 때 중근 조건 D는 0은 써도 되는 거냐? 써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실제로 돼요. 그래서 안 나올 뿐이지 고등교과에서. 알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고 된 거죠? 본인이 등호냐? 됐지?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너무 무겁게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메인이 이런 데가 하시 약간 뭐 궁금해하는 건 좋은데. 자, 디귿 A가 0이 아니다 이고 B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입니다. 실수냐? 중요한 거는 실수는 I가 사라져야 돼요. 사라졌냐 안 사라졌냐 그거 보시면 되겠죠? 맞는 말이고 이런 건 니들이 하시고 A가 0이 아니고 A가 실수가 안 되었어. 아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안 써있었네요. 이 조건에 단 하고 그런 게 없네요. 아까 얘기해놓고 그러네요. A가 허수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안 될 수 있겠네요. 미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음 얘기만 보면 되겠네요. 미음에 A 플러스 BI가 0이면은 A는 0이고 B는 0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복소수의 상등인데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있어요? 공수투에서 배우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 거짓임을 보이는 그 뭐라 그러죠? 공수투에서 하는 말로? 공수투 그래도 그죠? 그렇죠. 발레가 있습니다. 발레가 뭐가 있죠? A 더하기 B가 A가 1. 뭐 A가 발레 많아요. 발레는 뭐 예시되는 거기 때문에 A가 1 잡으면 B에다가 I 잡으시면 되죠. 그죠? 요런 거 발레 잡으시면 되고 비읍은 뭐 이런 건 안 틀리겠고 그죠? 반대로 잘못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중에 공수투 명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히려 계산 문제 풀 때는 크게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기억니은 니글리을의 이런 이제 참거짓을 따지실 때에는 조건을 갖다가 항상 잘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을 적어도 이런 참거짓 문제는 여기 이제 없었는데 뭐 다른 문제는 일부러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나올 수 있거든요. 뭐 A, B는 실수다 이런 문제 말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기억니은 디귿리을 조건 문제는 요런 데다가 꼭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습관이 좋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쭉쭉쭉 해보시고 쭉쭉쭉쭉 해보시고 이런 거 됐고요. 연산 뭐 여러분들 따로 연산은 안 하겠는데 그냥 한 명씩 물어나 볼까요? 지금 하는 건 원래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하다 보니까 외워졌으면 하는 건데 1 플러스 i의 제곱 얼마죠? 네, 2i예요.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i 이거 물어보진 않겠고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뭐죠? 2i 2i 자 한 번 더 i 그래서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연산인데 많이 나오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빨라지는 것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서주야? 자, 표정이 약간 자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i. 그쵸 이거는 여기서 했는데 역수인데 그죠? 그렇게 가셔도 되고 이 정도 있고 예준이 이런 거는 아이 아이로 뭐 자잘한 거죠. 예진이 세제곱하면 여러분 이거 암산 돼요? 자, 알아요? 얼마? 아니, 내기한 줄 알았어요. 알아요? 세제곱하면 암산하라고 된 거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암산할 정도면은 뭐 예준아 혹시 암산하고 있니 지금? 암산하는 거 같은데 약간 뭐 입으로. 자, 이거 계산하시면 계산하라고 된 건 아니었고, 여러분 얘 뭐예요 얘? 많이 보는 애 아닙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많이 나오는 애잖아. 뒤에 가면 뭐예요? 누구의 근이야? 2차 방정식 누구의 근이야?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 누구의 근이야? 이게 약간 되게 재밌는 소리긴 해.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추상적이야. 왜냐면 방정식의 근은 얘가 나오는 건 되게 다양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애 걔 대란 이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야. 근의 공식 돌리면 얘 나와. 뒤에 고차 방식 가면 하잖아. 그래서 그 생각 살짝 하시고 세제곱 할 거니까 양변에다가 x 빼기 1을 곱하시고 그래서 이 세제곱하면 얼마? 1 1 그죠? 문제 있어요. 여기 이제 뒤쪽 가면 더 잘하겠지만 지금 이런 데서 막 z 값을 이렇게 주고 문제에다 뭐 z에 뭐 2025, 2026 이런 거 계산해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곱을 해봐요. z 제곱을 해보고 세제곱을 해봐서 규칙성을 찾고 어떤 학생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얘를 갖는 2차 방정식을 찾고 그걸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세제곱에 대한 거를 알아내기도 하고 그런 거. 연산에서 할 게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얘네 연산 알아서 하시고 됐고. 편례복소수 성질은 얘기할 게 좀 있겠죠. 뭐 이런 거 3번은 아실 거고 편례 씌우면 자기 자신이고 4번, 5번, 6번 편례 복소수의 연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편례가 다 찢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리돼서 반대로 합쳐질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성질을 사용하시면 좋겠고 뭐 맨날 써드리는 게 요 5번 요런 정리에서 파생되는 게 그래서 z의 n제곱에다가 바를 씌운 거는 뭐랑 같겠어요? z의 바의 n제곱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 성질이죠. z n개 쓰고 바바바바 찢어놓고 다시 만들면 얘잖아요. 그지? z 예를 들어 4제곱에다가 바 씌우면은 찢어주시면은 z바니까 저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1번 2번은 아까 했고요. 1번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아두시는 거는 조금 약하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임의의 복소수는 자기 자신과 켤레를 더한 거와 자기 자신과 켤레를 곱한 애는 항상 실수입니다. 항상 실수인데 왜 실수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라고 잡고요. a, b를 실수라고 가정을 하시면 z 더하기 z 반은 뭐가 돼요? 2a 되겠죠? z 반은 이제 여러분 이거 연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한테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다 뭐예요? 다 실이죠? 둘 다 실수. 그래서 여기 실수라고 써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실수라고만 알아두시면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의의 복소수랑 켤레를 더하면은
실수는 실수인데 자신의 실수 부분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실수 부분의 2배에 해당하는 값 2 곱하기 실수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임의의 복소수랑 자기 자신을 켤레를 곱하시게 되면은 실수 부분의 제곱, 허수 부분의 제곱이 돼서 실수야. 그렇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수는 실수인데 얘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니까 앞에서 써줬던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은 얘는 항상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0 이상이 되겠죠? 똑같은 실수들에도 얘는 0 이상의 실수가 되겠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상위권은 여기까지는 알아주셔야죠. 그래도 예? 그래도 한 1등 목표하시면 이 정도 알아두셔야죠.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좀 쭉쭉쭉 가겠죠. 쭉쭉쭉. 또 뒤에서 예를 들어 문제 푼데 Z 더하기 Z바가 뭐 4다. 그럼 어떤 사람은 4인가 보네 이러고 넘어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Z가 2 플러스 BI 꼴이구나. 이런 게 바로 좀 잡힐 거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연산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될 거고 다른 거를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거 이따 해보세요. 이따 해보시든 집에서 해보시든 하시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안 되면 할게요.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이 또 내가 처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연산이 잡혀 있을 거라 2번만 볼게요. 1번은 뭐 실수 조건이고 2번은 순허수 조건인데 복소수가 실수냐 순허수냐 이런 거니까 순허수 조건은 i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순허수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실수 부분은 없고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다. 이게 잡혀야 되니까 식 정리하시면 되죠. 마치 앞에서 식의 다항식의 연산에서 뭐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여기 x제곱 1로 가고 2x제곱 1로 가고 마이너스 x 1로 가고 마이너스 5x 1로 가고 마이너스 6 1로 가고 마삼 1로 가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라고 주로 애들한테 가르쳐요. 자기 뭐 잘하시면 하던 대로 하시고 됐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다 보면 외워지 뭐 공부 많이 하시면 외워져요. 오늘 한 건데 뭐 집중해서 외워졌나? Z의 제곱이 실수가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뭐야 소주야? 순허수. 예준이 뭐예요? 그냥 이거 아까 가르쳐준 거 외웠나 물어보는 거야. 외우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뭔가 배웠을 때 수업 시간에 익히시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잘 익힐 수 있냐? 머리가 좋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익히려고 하시면 돼.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비단 수학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수업을 들을 때 과연 이거를 이 시간 내에 익혀서 가려고 마음가짐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인 건데 조건이 뭐예요? 제가 실수가 뭐예요? 실수 부분이 영이고 허수 부분이 영이 뭐예요? 제가 실수. 뭐예요? 실수랑 순허수 네, 뭐 답을 맞춘 건 이쪽이긴 한데 아까 가르쳐 준 거는 아무튼 네. Z 제곱을 돌려봐.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아서. 근데 어차피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가정을 해봐. 일부러 안 쓰는 건데 그러면 그때 허수 부분이 뭐예요? 제곱의 허수 부분이. 그죠? 걔가 0 되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A, B가 0 되면 되잖아요. 결론은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곱이 0이 되면 되죠. 그거를 이제 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뭐 이제 실수나 순허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순허수도 됩니다. Z가. 그죠? 계산 문제 풀 때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개추일 수도 있는데 얘를 실수하고 순허수, 실수 또는 순허수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어쨌든 정리해가지고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의 곱이 0이다.
이게 조금 더 편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자, 여기 4번에 1번 내용인데요. 복습들을 좀 했으면 알아야 될 텐데 1번, 뭐 2번은 됐고요. 1번. 2번 물어볼까요? 2번에 Z, X랑 Y 보면 뭐가 떠올라요? 네,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은. 자, 아무튼 1번. Z가 2 플러스 I입니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4Z제곱 플러스 5Z 플러스 8이래요. 어떻게 구해요? 우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얘기하면은 첫 번째, 대입. 답은 나오겠지만은 좋지 않은 방법. 얘를 인수분해 복습합시다. 자, 이 주말이 지나고 물어봤어야 되나? 어떻게 풀어요? 2를 넘겨. 네, 넘겼어요. 했어요. 저기 식에다가 네. Z 제곱 좀 나오면 양면을 Z 묶어가지고 Z 세제곱으로 만들어서 식에 대입해요. 네. 오케이. 이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건데 물론 그 방법을 쓰려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제끼고 양변 제곱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해놨다는 가정하에 풀이법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눈 다음에 나머지에 대입한다. 이 방법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차수 낮추기가 있었고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났어요. 났어요? 자, 우선은 아까 2 넘기고 제곱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제곱하시면 Z의 제곱에다가 4Z에다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고 Z의 제곱에다가 4Z에다가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과정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서 얘를 얻어냈습니다. 이게 뭐 한 과정이에요? 본인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뭘 한 과정이에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한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배운 거 잘 알고 계신 건 좋은데 거기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조금 더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겁니까? 여기 구한 거는 Z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든 겁니다. Z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쌩으로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2를 제끼고 양변을 제곱을 한 거냐? 지금 여기에 허수 i가 있기 때문에 요 놈만 남겨놓고 제곱을 하면은 개수가 실수로 다 바뀔 테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2차 방정식을 제끼고 제곱을 만든 거예요. 아니 Z에다가 i 제끼고 제곱한다 그래서 양변 제곱한다 그래서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냐?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은 저 Z를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풀이법이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쓸 거냐, 아니면은 차수 낮추기를 할 거냐. 나눗셈을 쓸 거면은 저 Z의 세제곱 마이너스 4Z의 제곱 플러스 5Z 플러스 8을 제로 직접 나눗셈을 해 주시면 몫은 뭐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나올 텐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직접 대입을 권장하지 않는 건 당연히 차수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2차로 나누게 되면 여기 차수는 무조건 1차 이하가 될 거니까 여기에다가 저 Z를 대입하는 건 이제 쉬워지죠. 그죠? 여러분이 납득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다가 Z에 2 플러스 i를 대입을 하는 게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인데 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는지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방정식 수치대입으로. 차수 낮추기는 여기에서 나온 게 지금 Z의 제곱에 대해 정리하시면 4Z-5거든요. 여기 지금 3차가 있거든. 2차도 있고. 보다시피 2차가 심플하죠. 이항만 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2차를 1차로 차수를 낮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양변에다 Z 곱해서 Z의 세제곱은 4Z의 제곱 빼기 5Z가 되고 Z 제곱 자리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역시나 1차로 떨어지겠죠. 차수 낮추기.
계속 뭐 되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수 가면은 수열 배우거든요. 수열. 이거 다시 나옵니다. 차수 낮추기랑 이 방법이. 응?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이 정도 공유 좀 해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여기도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문제. 뭐냐면 1번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다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잽싸게 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까지 돼요. 이거 빨리 했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계산을 하실 때 알파 넣고요, 베타 넣고요, 알파 바 구해서 넣고요, 베타 바 구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곱합니다. 이렇게 푸는 애들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 원래는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권장하는 풀이법은 얘를 여기까지 인수분해를 하셨으면은 편례복소수의 성질을 써서 여기가 바가 찢어져 있는데 바를 합쳐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배운 성질로. 그럼 나는 이제 알파랑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복소수를 보실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복소수를 생각을 해주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플러스 2i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에 그 복소수와 그놈의 편례 복소수를 곱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학습적으로는 의미가 있겠다. 하나하나 대입해서 하는 건 별로. 근데 해설에 다 이렇게 해놓거든. 근데 애들이 이런 거 해설 잘 안 봐. 자기가 풀어서 답 나오면. 그러니까 자기 방법만 알고 가시는데 저런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 좀 풀어볼까 시켜볼게요. 자, 6번 유형은 복소수 Z를 구하래요. 복소수를 구하려면 복소수를 잡아야죠. 그죠? Z를 갖다가 잡으시면 되겠고, 앞에서 얘기했던 복소수의 꼴, 뭐 실수 형태 그걸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문자로 우리가 이제 Z를 A 플러스 BI, 자 서술형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없거든. 서술형에서 이게 이 자체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공부를 똑바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문제풀이 하실 때에도 내가 이런 문제는 Z를 잡아 돌리는 풀이거든요. A 플러스 BI 잡아 돌리셔야 돼요. 뭐 써야 돼요? A, B 실수 쓰셔야 돼요. 학교에서 서술형에다가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이런 거 안 쓰면 감점입니다. 이런 거 안 쓰시면 감점. 알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험이 좀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하나 감점되면 타격이 커요. 상위권은. 자, 그래서 얘는 잡으시면 뭐 2에다가 A 플러스 BI 쓰시고, 3에다가 A 마이너스 BI 쓰시고, 뭐 10 플러스 9i 이렇게 해가지고 복소수에 상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푸나. 자, 5다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예, 시작이 그래도 이제 요 주어진 상황 곱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i 알파 베타 구하여라 이건데, 시작이 그래서 이거 주로 이제 나누는 역수 형태, 나누는 형태로 갖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알파는 뭐가 되냐, 알파 바분의 2, 뭐 베타는 뭐가 되냐, 베타 바분의 2. 알파 바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누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은 알파 바분의 2 더하기 베타 바분의 2로 바뀌고 요게 i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분해서 하시면은 알파바 베타바 분의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는 i가 되고,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요게 마이너스 i가 돼서 뭐 어쨌든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요렇게 약간 나누는 형태의 역수꼴로 진행을 해서 하는 게, 요런 이제 좀 풀어보신 분들이 약간 경험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풀이법이니까 좀 익히셔야 됩니다.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소수. 마지막 내용이 이제 i의 거듭 제곱근, i의 순환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 처리인데, 여러분이 i의 거듭 제곱은 규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규칙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i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규칙적으로 도는데 뭐 이제 i의 1제곱을 내가 i라고 하면은 i의 2제곱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고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제곱은 1이 된다. 곱셈에서 1이 나온다는 수학적 의미는 다시 누군가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4개씩 반복된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i의 이 제곱입니다. 이거 이제 계산하시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의 지수가 커지면 그래서 4씩 반복되는 걸 이용을 해서 규칙성이 이쪽에 같은 애가 i의 5제곱이고 얘가 i의 6제곱이고 i의 7제곱이고 i의 8제곱. 그래서 계속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첫째 줄은 지수 거듭 제곱을 갖다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인 애가 나오고 여기 2인 애가 나오고 3인 애가 나오고 0인 애가 나온다. 이런 규칙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 지수를 갖다가 4로 나누죠. 그죠? 그때 우리는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끝에 2개만 나누시면 됩니다. 끝에 2개만. 끝에 2자리만 4로 나누면 나머지는 충분하죠. 왜? 여기서부터는 100의 자리. 근데 100의 자리는 4 곱하기 25. 무조건 나머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나눠도 충분하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한테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음수의 제곱근입니다.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이제 근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근호 안에 음수일 때, 그 음수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속을 하냐.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게 나오면은 근호 안에 음수를 갖다가 양수로 바꾸시고 밖에다가 i를 달기로 약속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조금 공을 들여서 공부는 하셔야 되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기존에 공부하실 때 좀 신경을 썼나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 일종의 명제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거면 이거다 이건데 이거면 이거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면 이거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빠꾸, 그러니까 여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는 조건이 루트 A 루트 B가 곱해졌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 요게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A, B의 조건을 쓸 줄 아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루트 A 루트 B 분수 형태에서 합쳐졌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때 마찬가지로 A, B의 조건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 이게 내가 여러분들 원래 저기 입학평가 볼 때 시험에 냈던 건데 다 틀리시는 거. 다 틀리셨던 건데 얘 조건이 뭡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근호 안에가 마마여야 돼요. 마마. 음수. 이고 마마여야 되고 그리고 또는 뭐여도 돼요? 대부분 이것만 쓰죠. 그나마 쓰신 분들이. 모두 돼요. 저 등식이 성립하려면 A, B는 0이어도 됩니다. A, B는 0. 둘이 곱한 게 0.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가 0. 이것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거. 분수 형태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려면은 기본 조건은 다 아셔야 되겠죠? 얘는 마마, 얘는 풀마.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A 양, 이고 B 그러니까 위에 양, 밑에 마찬가지로 또는 위에가 0, A 0. 반대가 어디요? 여기요?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게 뭐 지금 얘가 이 상황에서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는 적절하게 숫자 넣어서 해보거나 문자 넣어서 해보셔도 되는데 반대인 상황 하나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가 음수 밑에가 양수 이게 얘랑 똑같으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앞에 배운 음수의 제곱근에서 요 마이너스가 i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서 루트를 양양이니까 중학교 때 걸로 합쳐요. 그럼 3분의 2 i 여기까지 되죠? 루트? 그죠? 다시 i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변하고 비교를 해봐요. 마이너스가 앞에 없죠?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때만 돼요. 요때만 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걸로 갖다가 변별을 줄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험에 이걸 가지고 변별을 준 학교가 안 나오긴 했는데, 예. 여러분 중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다음번에 시험을 내거나 문제를 풀라 그래도 아마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다 틀리실 텐데, 틀리게 맘먹고 내려도 말고 다 틀리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조건을 정말 똑바로 알아두시지 않으면, 괄호를 했거든요. 여기가 이고고요. 여기가 또는이에요. 공수2에서 아시다시피 이고는 교집합이에요. 공통이에요. 예, 또는 합집합이에요. 그죠?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만약에 이 조건을 보시고 나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 다른 말이에요. 얘랑 얘랑. 여기에서 얘 지금 0 또는 0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맞았어. 시중 문제집을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풀어서 맞췄단 말이야. 쉬운 문제돼요. 변별을 줘버리면 여러분이 다 틀리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해보시고, 왜 요런 데다 선생님이 괄호를 했느냐? 왜 이런 데다가 이고를 하고 또는을 쓰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콤마. 수학에서 이 콤마를 나중에 뭐 한 3학년 되면 알아서 막 하시는데, 수학에서 콤마는 적어도 여러분이 공수 2까지 갈 때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왜냐면 콤마가 이고인지 또는인지 수학에서는 간혹가다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2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또는인지 이고인지 여러분 구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논리를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곳에서는 이거를 함부로 콤마를 하지 말고 또는을 쓰시거나 이고를 쓰거나 논리를 정확하게 잡아서 쓰시는 게 좋다. 이거고, 문제에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거 허수얘기 보세요. 아까 한 얘기. 어디 갔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8-3번에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자, 요거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요만큼만. 요것도 아니네. 자, 미안. 이 문제가 아니네. 지금 마이너스 튀어나온 조건데 이 문제가 아니네요. 뒤에. 네, 요거네요. 자, 이런 문제는 12번에 5-x 루트에다가 루트 7-x-7이 근호가 합쳐졌는데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우선 배운 대로 하시는 분은 마마예요. 5-x가 0보다 작다. 이고 x-7이 0보다 작다. 또는 5-x 곱한애가 0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우선 먼저 풀어보시면은 이 범위를 중학교 부등식입니다. x가 5보다 크다죠. x가 7보다 작다죠. 자, 수직선 안 그려도 되겠죠. 이 정도는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x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또는 여기에서 얘가 는0이 되는 거니까 는0이 되는 거 풀어주시면 x는 5 또는 7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는이죠? 합집합이죠. 갖다 얹으시면은 최종적인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얹어서 해도 맞다고요. 얘는. 근데 얘는 해보니까 맞는 거죠.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경우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법은 얘 따져놓고 그 안에서 얘 범위부터 따져놓고 뒤에 있는 애랑 합집합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 그래서 우선은 정석을 알고는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질문 있나요? 다음번에 모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산 요건데 이거 연산을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해법에 1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렇게 연산을 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연산한다는 게 뭐냐면은 i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 수의 계산 문제는 i로 뽑아내는 거 별로 권장 안 하고 그냥 주로 요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하실 분은 따라 하시고 나는 이미 정답률이 100이다. 그러면 자기 방법대로 하세요. 연산이니까. 자, 얘랑 곱해요. 루트 합쳐 쓰시면 8이고 마마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물론 이제 2는 있었고 2는 뺐습니다. 그리고 얘 뒤에 합쳐요.
합쳐 쓰시면 32고 마마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얘 합쳐 쓰시면 마이너스 72고 마풀이니까 그냥 플러스예요. 얘 합쳐 쓰시면은 마이너스 2고 약분 암산했어요. 풀마니까 마이너스 생겨야 돼요. 나는 주로 이렇게 풀라고 가르쳐요. 이 문제를 i를 뽑아내서 푸는 방법이 잘못된 건 전혀 없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했을 때 오답률이 좀 더 높길래 이렇게 해서 가르치긴 하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푸시는데 혹시나 오답이 나온다 계산을 한 100개 풀었는데 하나 틀린다 그러시면 방법을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